이태원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손범석이라고 합니다. 키가 별로 크지도 않은데 높이가 안 맞아서요. 제가 근무하고 있는 이태원 초등학교는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 지정한 그 스마트러닝 기반 미래학교라는 연구학교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몇 가지 수업을 진행을 했는데요. 거기에서 한 가지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좀 많은 경험을 주고 싶었습니다. 스마트 기기라고 해서 아이들이 매일 교실에 앉아서 패드만 만지고 컴퓨터만 만지고 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들고 좀 다양한 공간이나 장소를 이용을 해서 아이들이 활동적인 그런 수업을 좀 진행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저는 그래도 그 연구학교에 있다 보니까 그 새로운 수업을 해볼 기회가 좀 많이 있었는데요. 교육학술정보원이라고 이제 아마 캐리스라고 잘 아실 겁니다. 거기서 연구과제 2개를 저희 학교에서 또 같이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 당시 연구과제 2개가 하나는 이제 전문가 학습이었습니다. 패드를 활용한 전문가 학습이었고요. 또 두 번째 것이 이제 그 프로젝트 학습이었습니다. 사회과 프로젝트 학습이었는데요. 두 가지 수업을 이제 아이들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사실 어렵더라고요. 저도 전문가 학습이라고 하는 것들도 아이들한테 물어봤더니 아이들도 처음 해봤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 학습도 해본 적이 있느냐 아이들하고 하기 전에 얘기를 해봤더니 그런 수업은 해본 적이 거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처음 하는 걸 가지고 수업 방법에 대한 이해도 필요했고, 그 다음에 스마트 패드라고 하는 이제 도구도 있었고, 그런 각종 프로그램들을 사용하다 보니까 준비 과정들이 굉장히 좀 많이 필요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두 가지 정도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아이들에게 조금 더 새로운 다양한 것들을 경험해 시켜줄 필요가 좀 있구나, 그런 것을 하면서 아이들이 조금씩 성장해 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정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요거 이제 연구학교 발표회 때 사용했던 수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연구학교 발표회 때 수업을 해야 되는데 어떤 수업을 가지고 하면 아이들이 조금 더 즐겁게 참여할 수 있을까? 제가 뭐 화려한 수업을 보여줄 수 있겠지만 이왕이면 아이들이 좀 즐겁게 할 수 있는 수업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앞에 말씀드렸던 전문가 학습 수업과 프로젝트 학습 수업 중에서 아이들이 좀 프로젝트 학습을 재미있어 했었습니다. 또 현장에 데려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할 때 미술적인 것도 만들고 이렇게 했더니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러면 프로젝트 학습을 해야 되겠다. 주제는 어떤 걸 정해야 될까? 아마 프로젝트 학습을 해보신 선생님께서는 아시겠지만 사전 설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단원을 정하게 됐습니다. 문제를 정해주기 위해서 아이들하고 정했는데 과학과를 이제 메인으로 삼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 중에서도 5학년 2학기 태양계와 별 단원 맨 끝에 보시면 우주여행, 우주탐험계획 세우기가 아마 있다는 걸 5학년 지도하신 선생님께서는 아실 겁니다. 그 부분을 좀 더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사실 저는 이 부분 지도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론적인 면도 좀 있고, 교과서에는 작년 교과서에 보면 이제 뭐 운동장에 나가서 아이들하고 그 별 사이의 거리를 알아보는 것도 있고 했지만 저부터가 사실 썩 와닿지가 않길래 좀 어렵게 지도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서 제일 마지막 부분에 있는 차시를 제가 5학년을 오래 했었는데 아이들한테 막상 우주 탐험 계획을 세워보라고 그러면 로켓 하나 그리고 끝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좀 그거를 좀 앞에 배운 내용과 결합해서 수업을 하면 좀 더 재밌지 않을까. 그리고 이왕이면 좀 더 재밌게 재구성을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마지막 우주여행 계획을 세우는데 여행사를 아이들이 설립을 해서 미래의 우주여행 상품을 한번 만들어서 팔아보는 걸로 진행을 해보자라고 해서 주 단원은 태양계와 별 단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기 나와 있는 이 국어의 단원은 발표하기 단원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발표력 신장시키는 것과 마지막에 이제 디자인과 생활 부분인데요. 이거는 그냥 끝날 게 아니라 이왕이면 아이들이 좀 미술적인 것도 같이 한번 시켜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통합적인 경험이라는 걸 좀 말씀드렸는데요. 과학적 체험과 미술적인 그런 예술적인 부분을 좀 합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리플렛이라고 하는 것 아시죠? 이제 디자인해서 펼쳐보는 것, 그런 것들 같은 것도 함께 한번 만들어 보는 걸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기획했던 시간은 한 4시간 정도에서 5시간 정도를 했는데 실제로는 아마 그 이상이 들었었습니다. 프로젝트 학습이라는 게 예상대로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전에 아이들에게 이런 연구 주제, 프로젝트 주제로 준 것은 여행사를 세우고 그 여행사에 따라서 미래에 여러분들이 팔 것을 하나 만들어서 아이들이 한번 발표해서 팔아보는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인 프로젝트 학습은 뭐 잘 아실 겁니다. 사전 설계하고 문제 제시도 해주고 아이들에게 도구도 선대응을 하고 진행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실제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아마 두 번째부터 진행하게 되죠. 문제 제기를 하고 아이들이 자료 수집할 시간을 주고 그다음에 그 발표물 제작을 하게 되죠. 그리고 발표하게 되고 그다음에 성찰 또는 평가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진행되게 되는데요. 이렇게 진행하는 것 외에 이제 저희가 좀 필요했던 것은 이제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이 좀 필요했습니다. 도구를 평소에 아이들이 접하지 않는 도구를 사용하게 되죠. 뭐 스마트 수업이라서 꼭 그렇다기보다는 아이들이 또 협동적인 경험을 하게 되면서 모았던 자료들을 함께 정리하거나 이런 공간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사용된 도구들은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뭐 스프링 노트라든지 구글 문서 도구라든지 그 다음에 뭐 트위터라든지 그 다음에 엔드라이브라든지 이런 각종 클라우드 서비스라든지 그런 플랫폼들을 아이들에게 제공해 주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마트 교육 쪽의 하나의 모습으로 저희가 소개해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리엔테이션 시간에는 아이들에게 뭐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이 수업을 제가 목적했던 것은 아이들이 좀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그 가운데 뭔가를 좀 발전적인 모습을 보였으면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도구 사용 설명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은 금방 알아듣더라고요. 뭐랄까요? 뭐 21세기 학습자라서 그런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도구의 기본적인 사용만 설명을 했는데도 일반적으로 뭐 선생님들 연수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도구 사용 연수에 굉장히 시간이 많이 15시간 뭐 이렇게 많이 필요하지만 아이들에게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했더니 아이들이 그냥 대부분은 금방금방 제가 인식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을 가졌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이런 것들을 처음 하게 됐는데 처음엔 굉장히 아이들이 당황스러워 했습니다. 어떻게 이걸 해야 되지? 뭘 해야 될까? 그냥 로켓만 그리고 끝날 줄 알았는데 보통 아이들 뭐 그 부분은 까맣게 칠하거나 아니면 뭐 미사일이나 로켓 하나 그리고 끝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당황스러워 했는데 차츰차츰 하나씩 설명을 해주면서 아이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전에 프로젝트 학습을 한번 해보니까 한번 문제 제시 부분을 아이들이 이해하고 나서부터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용했던 도구를 말씀드린다면 지금은 서비스하고 있지 않죠. 협업 도구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스프링 노트인데요. 앞에 제가 아직도 내용은 볼 수가 있더라고요. 프로젝트 학습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제가 이렇게 하나의 활동 공간을 제공해 주고요. 모둠별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줬습니다. 좀 아직 계속 쓸 수 있으면 이 도구를 사용하면 굉장히 또 새로운 것들을 많이 할 수 있을 텐데 현재는 서비스가 되고 있지 않아서 아쉬운데요. 아이들에게 모둠별로 이렇게 여행사 페이지를 만들어주고 자기들이 여행사들을 이렇게 쭉 만들어서 기록을 한 다음에 모둠별로 어떤 발표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서 넣었습니다. 뭐 팜플렛도 만들고요. 아이들 굉장히 이렇게 진행했었는데, 이런 협동적인 학습 환경 공간을 제공해 주려고 노력했다는 겁니다. 뭐 스프링 노트가 좋다기보다는 지금도 다른 도구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프로젝트 학습을 함께 할 수 있는 공간 제공을 위해서 제가 좀 신경을 썼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이들이 생각을 정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마인드맵을 사용을 했었는데요. 이 마인드맵을 사용하기 전에 사실 고민이 많았습니다. 종이로 된 마인드맵을 해도 되지 않을까? 꼭 굳이 이걸 써야 될까?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의외로 아이들이 그 멀티미디어 자료들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사진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삽입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런 것들을 일일이 제가 다 출력을 해주거나 하기에는 굉장히 좀 시간적이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제 연구학교다 보니까 좀 한편으로는 시설이 좋아서 가능했기도 했지만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게 뭐 노트북이나 이런 것들이 좀 충분히 비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뭐 컴퓨터실을 사용해도 됐겠지만 그래서 모둠별로 이런 걸 줬더니 아이들이 이제 만들어서 아까 그 스프링 노트에 올리면서 아이들이 여행사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을 정리해 가면서 뭐 어느 여행사는 토성, 뭐 어디는 수성, 어디는 화성 이렇게 만들어 가더라고요. 여러 것들 조사를 해가면서 여행 자료가 많은 부분들을 아이들이 찾아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면서 썼는데요. 역시 뭐 이 마인드맵의 장점이라고 하면 말씀드린 대로 멀티미디어 자료를 손쉽게 아이들이 삽입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협업이 가능합니다. 협동으로 다 같이 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이 가능하니까 누군가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다는 부분을 굉장히 좀 장점적으로 썼고요. 그 다음에 이 당시에는 지금은 뭐 연구 프로젝트 수업을 하면서 다음 클라우드보다는 엔드라이브를 좀 더 많이 사용하는데 이 당시에 저희 다음 클라우드를 썼던 이유는 여러 가지 그 서비스 중에서 패드에서 공유 기능이 지원이 됐었습니다. 저희가 안드로이드 패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스마트 패드를
지금은 이제 뭐 엔드라이브 쪽에서도 지원을 해주긴 하지만 이 당시에는 이게 지원이 됐었기 때문에 다음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아마 선생님들께서도 학생들하고 자료 공유를 위해서 지금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도 많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자료 공유를 위해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이 당시에 뭐 아이들이 했던 자료는 아직도 좀 버리기 아까워서 제가 그대로 보관해 놨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이 곧 졸업을 하니까 그때 되면은 나눠줄지 버릴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이 당시 굉장히 애들이 열심히 했었기 때문에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SNS도 사용을 했었는데요. 뭐 성찰 또는 중간 활동일지 보고를 프로젝트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하게 됩니다. 활동일지 학습지를 줄까도 생각을 해보다 이왕이면 트위터에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이거는 좀 앞에 도구들은 아이들이 다 썼는데 생각보다 이건 잘 사용을 하지 않더라고요. 어렵기도 하고 많은 글들이 올라오니까 생각보다 잘 사용하지 않았는데 올해는 이것보다 이제 미투데이 쪽을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좀 잘 쓰고 있더라고요. 이건 말고도 뭐 아시다시피 요즘은 학업용 교육용으로 클래스팅이라는 것들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병행해서 사용을 했는데 이 아이들이 둘 다 잘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트위터는 아시다시피 굉장히 개방적이기 때문에 작년에 사용했을 때는 그 부분이 의외로 일반적으로 이제 SNS의 개방성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수업이나 이런 데 잘 사용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그 부분이 좀 안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좀 폐쇄형으로 현재는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 당시에는 일일 활동 보고용으로 SNS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구들이 사용된 주 목적은 아까 앞쪽에서 말씀드렸듯이 주로 협업이라든지 함께 할 수 있는 것들 동시에 프로젝트다 보니까 누구 하나가 빠지지 않고 역할 분담을 해야 되는데 앞에 그런 활동을 많이 안 해본 아이들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려워해서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두고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구들을 주로 안내해서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학교에 있는 스마트 패드입니다. 뭐 많이 사용할 것 같지만 생각보다는 그 사용 빈도가 저 같은 경우에 좀 낮습니다. 주로 저는 PC라든지 노트북 쪽을 좀 더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네, 이런 패드들도 앞에 아이들이 뒤에 이제 사진 보여드리겠지만 현장 체험 학습을 갔을 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협업 활동이라고 해서 이렇게 마인드맵도 만들고요. 예, 이렇게 아이들 모여서 협동으로 마인드맵도 만들고 사용법도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연구학교다 보니까 이런 멀티미디어, 미략 교실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 안에서 아이들이 모든별로 이런 활동적인 토론적인 내용도 좀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 수행하고 자료를 모은 다음에 이곳에서 아이들끼리 어떤 보고서라든지 그다음에 발표 자료들을 이렇게 제작하고 이런 활동들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 통합적 경험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뭐 첫 번째 통합적 경험은 과학과 미술이 합쳐졌다면 여기서 말씀드린 통합적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 현장과 그다음에 학교와 현장 체험 학습을 또 통합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과학이나 이런 우주여행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뭔가 좀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나로 우주센터를 갈 수는 없어서 과천과학관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데리고 가서 이 안에 이제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2층에 보면 우주체험관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아이들에게 어떤 체험을 우주나 과학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을 해줬고요. 이 두 가지를 어느 정도 병행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떤 활동을 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잡아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사실은 패드가 좀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패드를 중심적으로 사용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서 아이들이 가서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그맣게 있는데 아이들이 뭐 사진도 찍고 여기서 이제 이 당시에는 저희가 갖고 있는 패드는 와이파이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테더링을 이용을 해서 폰하고 연결을 했죠. 이렇게 해서 다음 클라우드에 자료를 저장하고 그걸 다시 와서 아이들이 엔드라이브에 올려서 스프링노트에 올려서 보고 자료를 제작한다든지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생각보다 뭐 새로운 기술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아이들의 적응도는 굉장히 좀 우수한 걸로 보여졌었습니다. 네, 이렇게 활동을 해서 아이들이 만들었는데요. 네, 토성여행입니다. 프레지로 만들었고요. 네, 굉장히 오래 걸리죠. 1478일까지 살아서 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행을 하도록 이렇게 코스를 아이들이 짰습니다. 이게 분명히 아이들이 조사를 했다는 거죠. 보통 일반적으로 이걸 하면 아이들이 하루 만에 갔다 오고 뭐 이렇게 계획을 짰었는데 실제적으로 아이들이 그 주변에 있는 위성이라든지 그다음에 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해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만들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네. 아이고. 네. 그리고 요거는 다른 내용이라 그래서 요것도 이제 아이들이 만든 건데요. 파워포인트로 만든 내용입니다. 슬라이드 파워포인트 만든 것들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네.
예,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두 개 조 중에서 이제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두 번째 만든 이 수성 여행사 만든 아이들이 1등을 했었는데요.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이 활동을 하면서 조금 달라진 부분이었다면 첫 번째로는 정리하는 능력이 생겼다는 겁니다. 저는 사실 뭐 기기적인 능력이 늘면 좋겠지만 잘 사용하면 좋겠지만 그걸 굳이 바라진 않았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아이들이 늘었던 것은 보고서와 발표 자료를 구별할 줄 알게 되었다는 거죠. 이전에 이걸 보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파워포인트를 처음에 아이들이 발표 자료를 만들려고 할 때는 새카맣게 아이들이 화면을 가득 채운 다음에 뒤를 돌아보고 읽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보이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사진과 함께 적절한 부분만 놔두고 아이들이 설명을 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보고자료는 보고자료대로 따로, 그 다음에 자기들이 활동할 수 있는 것은 이야기해야 되는 부분 이야기해야 되는 대로 따로 구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겼다는 것이 첫 번째로 저는 아이들에게 굉장히 좀 많이 늘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야기를 잘 설명을 풀어갈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겁니다. 보고자료와 보고서와 발표 자료를 구별할 수 있게 되면서부터 아이들이 많이 내야 되는 부분과 조금 내야 되는 부분, 그리고 자기가 핵심적으로 이야기해야 되는 부분과 그냥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구별해서 말할 수 있는 능력들이 늘어나가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통합적인 경험이라고 거창하게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뭐 현장과 그다음에 학교 현장과 뭐 현장 체험 학습을 합치는 형태의 수업은 선생님들도 많이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 앞쪽에 아이들이 협업할 수 있는 테크놀로지들을 조금 더 활용을 했고요. 연구학교에 있는 각종 기자재들을 조금 더 수업에 활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좀 즐겁고 재미있게 활동할 수 있도록 구현을 해봤습니다. 올해는 조금 더 다른 형태의 수업도 만들어 봤었는데요. 학년이 좀 어리다 보니까 기술적인 면은 좀 더 낮아지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보다는 아이들하고 활동하는 부분에 중점을 맞추다 보니까 조금 더 다양하게 소개됐는데 그런 부분 다음에 소개시킬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